암호화폐는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이라는 시스템에서 거래되는 화폐입니다. 블록체인 시스템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가상화폐의 모든 거래를 투명하게 공유하죠. 누가 얼마를 소유했는지, 누구와 거래했는지 참여자 모두가 알 수 있어요. 그럼 블록체인이 가진 장점에 대해 한번 살펴볼까요? 기존 데이터베이스 기술은 금융거래를 기록하는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를 할 때 돈이 교환되면 부동산 소유권이 판매자에서 구매자에게 이전이 됩니다.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개별적으로 금전거래를 기록할 수 있지만 어느 출처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판매자는 돈을 받았는데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할 수 있고 구매자는 돈을 지불하지 않았는데도 돈을 지불했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잠재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거래를 감독하고 검증합니다. 바로 은행과 같은 중앙기관이죠. 그런데 중앙기관은 거래를 복잡하게 하기도 하지만 한번 발생하면 돌이키기 힘든 치명적인 취약점 또한 존재하는데요. 중앙 데이터베이스가 손상될 경우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이런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죠. 2011년 농협 전산 사건입니다. 2011년 4월 11일 오후 5시 20분경 갑자기 전국 농협 전산망에 오류가 생겨 각종 자동이체 및 금융거래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물론 일부 원장마저 손실이 된 것이죠. 그 당시 거래 기록을 지우려는 모종의 세력이 있었다는 음모론까지 제기가 됐었어요. 정말 보기 드문 사고이긴 하지만 한 번 사고가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블록체인 기술은 거래를 기록하는 탈중앙화 변조 방지 시스템을 만들어 이러한 문제를 거의 완벽에 가깝게 없앨 수 있어요. 각각의 코인 소유 기록은 디지털 원장에 저장이 되는데 이 원장은 강력한 암호화 기술을 사용해 거래 기록을 보호하고 암호화폐의 추가 생성을 제어하며 소유권의 이전을 확인합니다. 그 중에 암호화폐를 대표하는 비트코인의 경우 모든 거래 내역은 해시함수로 암호화돼 일정한 시간마다 차례로 블록이 생성됩니다. 해시함수란 데이터를 일정한 길이의 무작위 문자열로 취한하는 함수를 말하는데요. 같은 데이터를 입력하면 같은 결과가 나타나고 다른 데이터를 입력하면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결과로부터 입력한 데이터를 추론할 수 없기 때문에 보안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이것이 블록체인의 핵심이기도 한데요. 비트코인은 거래 시 통장이나 거래 당사자의 정보는 필요하지 않고 거래 기록도 암호화됩니다. 익명성을 보장하는 것이죠. 이런 점을 악용해 범죄나 불법적인 거래에 비트코인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실제로 제가 겪은 일인데요. 몇 년 전에 이 노트북이 랜섬웨어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해커가 금전을 요구했는데 비트코인으로 달라고 하더라고요. 이와 같이 범죄, 특히 마약 구매에 비트코인이 많이 활용이 되고 납치나 협박범들이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절대로 비트코인이 사라지지 않을 가장 큰 이유라고 하기도 합니다. 추적이 거의 불가능한 점을 범죄자들이 악용하기 때문이죠. 그래도 비트코인은 매우 투명한 방식으로 거래가 기록됩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 장부에 거래가 승인이 한번 되고 나면 그 기록은 사라지지 않고 영구히 보존되기 때문이에요. 장부의 조작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거래 자체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이 비트코인의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한데요. 비트코인의 움직임은 오로지 비트코인 주소 정보로만 추적이 가능하고 비트코인의 주소를 누가 가졌는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즉, 비트코인의 모든 거래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보 접근 제한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거래에 사용되는 공개키를 익명으로 소유함으로써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언제든 누가 다른 누군가에게 얼마를 보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지만 그것이 거래 당사자들의 신분으로는 연결되지 않는 것이죠.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는 투기성 자산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죠. 이름은 화폐지만 화폐로 보기보단 투자의 대상이 되는 위험자산으로 보는 것인데요. 하지만 암호화폐는 기본적으로 화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송금할 때도 활용이 됩니다. 일반적인 송금처럼 비트코인의 송금도 수수료가 발생하는데요. 이 수수료는 채굴에 사용되는 전기료의 비용 중 일부예요. 그리고 송금 수수료는 송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송금자가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높게 설정할수록 채굴자에게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송금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비트코인을 이용해 송금하는 경우 평균적으로 한 1시간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송금이 가능하긴 해요.
하지만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고요. 그래도 이 며칠씩이나 걸리는 은행 스위프트 국제 송금과 비교하면 굉장히 빠르죠. 이런 장점을 더 살리기 위해 송금에 특화된 리플과 같은 암호화폐도 있는데요. 리플을 비롯한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추후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암호화폐에 대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후속 영상도 제작 중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편이 업로드 되는 대로 또 다른 양질의 정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 봐요. 안녕.